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결혼식만 봐도 이혼 확률을 알 수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추석 선물 이벤트 공동구매를 실시합니다. 주식회사 한국고려홍삼에서 나온 홍삼정 에이스하고요. 그리고 황제홍삼 에이스예요. 이 두 제품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모든 사이트에서 29만 9천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그런데 JJ 채널 구독자 특별 이벤트 공동구매 가격은 6만 9천원이에요. 무려 76%나 할인된 가격이죠. 공동구매 기간은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단 일주일 동안만 실시합니다. 선착순 수량 한정이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도 있어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번 한가위에는 마음을 담아 면역력을 선물해 보세요. 그리고 한국고려홍삼에서는 수익금의 일부를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에게 기부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물도 하시고 좋은 일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번 추석에는 지인이나 부모님께 한번 선물해 보세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며 무리해서라도 멋지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2016년 신혼부부들의 평균 결혼 비용은 2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요즘엔 코로나로 인해 소규모 결혼식이 유행이지만 그렇다고 결혼 비용이 크게 줄진 않았어요. 다들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턱하니 쓰나 싶지만 결혼이 한 번뿐이란 걸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 번뿐인 결혼, 조금 무리해서 내가 원하는 드레스를 입고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싼 결혼식을 할수록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해요. 오늘은 결혼 비용이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게요. 아틀란타 대학의 앤드류 교수는 3,151명의 결혼 비용과 이혼 여부를 분석해 결혼 비용이 많이 들수록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실제로 약혼 반지에 200에서 400만 원을 쓴 사람은 50에서 200만 원을 쓴 사람보다 이혼할 확률이 1.3배 높았고, 결혼식에 2천만 원 이상 지출했을 땐 500에서 1000만 원을 지출했을 때보다 이혼 확률이 1.6배나 높아졌어요. 높아진 이혼율이 단순히 결혼 비용 때문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앤드류 교수는 결혼 비용을 조사할 때 사람들의 인종, 나이, 성별, 교육 수준 등 40여 가지 조건을 함께 물어봤거든요. 모든 조건을 다 따져봤을 때도 결혼 비용을 많이 지출한 사람이 이혼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앤드류 교수는 이 현상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은 한 번뿐인 결혼인데 하는 생각으로 부모님께 손을 벌리거나 은행에서 대출하는 등 무리해서 결혼식에 큰 돈을 씁니다. 결혼을 준비할 땐 얼마나 큰 돈을 쓴 건지 실감하지 못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갚아나갈 땐 헉하는 거죠. 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혼율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네요. 한 번뿐인 결혼식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그 비용은 앞으로 두 사람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한 번뿐이라는 이유로 지금껏 모아둔 모든 돈을 쏟아붓기에는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해야 할 날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답니다. 만약 지금 결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결혼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한 번뿐인 결혼인데 라는 생각으로 과한 지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당신의 결혼이 불행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결혼한 부부 중 결혼 생활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70년대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요. 이혼율을 봐도 그래요. 1980년대는 결혼한 사람 중 13%가 이혼했지만 2000년에는 그 비율이 19%까지 상승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970년대는 연간 이혼 건수가 10,000건 남짓이었지만 2005년에는 거의 10만 건으로 무려 13배나 뛰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번에는 노스웨스턴 대학의 심리학과의 엘리 핑겔 교수 연구를 토대로 현대사회에서 결혼이 불행해지는 이유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숨이 차는 결혼. 20세기 초반까지 결혼. 혹시 남편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가마 타고 시집와서 결혼했다는 할머니의 결혼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100년 전만 해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노동력과 경제력을 확보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최소한의 제도였어요. 20세기 중후반까지의 결혼.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안전의 문제가 가정이 아닌 사회의 몫이 되자 사람들의 기대치는 달라졌어요. 경제적 기반을 갖추는 건 물론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에게 사랑받는 것이 결혼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사랑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 건 이즈음이에요. 현대사회의 결혼. 이상적인 결혼 생활은 현대사회에서 다시 한번 변화를 겪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가정을 꾸리는 모습만으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 기반과 사랑은 물론 각자의 꿈을 실현하고 서로의 개성과 자아를 존중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중요해졌습니다. 자존감, 자아실현의 욕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된 거예요. 결혼의 의미가 변하는 과정은 메건 슬로우의 욕구 5단계와 매우 비슷합니다. 100년 전에는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만 있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여겼고 50년 전에는 사랑의 욕구까지 충족되길 원했다면 지금은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모두 충족되기를 원하죠. 그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은 이루기 쉽지 않은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이게 현대사회에서 결혼이 불행해진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결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써야 해요. 특히 자아실현의 욕구는 매우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이라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깊은 이해를 할 때만 가능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녀 없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1975년 일주일에 35시간에서 2003년에는 26시간으로 감소했으며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는 13시간에서 9시간으로 줄었습니다.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과거보다 결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버린 상황. 이게 바로 현대사회에서 결혼이 불행해진 두 번째 이유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건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 같은 건 하지 말고 그냥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직 그렇게 속단하긴 일러요. 핑겔 교수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의 결혼의 변화가 꼭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현대사회에서 결혼은 뭐가 좋은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결혼식만 봐도 이혼 확률을 알 수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